저는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페이퍼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요약하는 부분을 앞부분에 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나온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제 편 교수님께서 전에 한번 하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CRM에 따라서 이러한 비선형 프로블럼들을 이제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근사를 해보자라는 게 목적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앞쪽에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딥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시켜서 그 이유를 예측하는 문제를 이제 예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음, 보시면은 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은 피팅이 잘 되지만 이 이후 부분은 피팅이 잘 안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이 필요한데, 이 딥뉴럴 네트워크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블랙박스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어떻게 그 자료를 처리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피직스 인폼드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나 그런 것을 구조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로스 펑션을 이제 바꿔서 기존에 주로 많이 쓰던 이 데이터에 관한 로스 텀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PD를 사용해서 이 피직스 로스라는 텀을 추가로 넣어서 이 두 로스의 합으로 새로운 로스 펑션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어,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PINN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포인트들이 이제 피직스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도 잘 맞고 이제 에폭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난 후에는 이 뒷부분에 대한 일종의 엑스트라폴레이션까지 잘 수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인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PINN을 사용해서 푸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브 이퀘이션을 소스텀을 제거하고 전부 다 이항을 시키면은 이러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정확히 만족한다면 요 좌변이 곧 0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러한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인풋으로는 시간과 공간 좌표, 그 다음에 소스 로케이션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 소스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총 10개 층을 사용을 했고 각 층에는 1024개의 뉴런이 있는 굉장히 깊은 플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사용했습니다. 액티베이션으로는 소프트 플러스를 사용했고 로스 펑션으로는 MSE와 MA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에서는 MA가 조금 더 수렴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500개, 러닝 레이트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을 머신러닝 쪽에서는 로스 펑션이라고 더 많이 사용하는데 이 로스 펑션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로스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FDM 사용한 모델링 결과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나온 결과 이 둘의 차이가 이제 데이터 로스로 사용이 되고 피직스 로스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나온 결과에 공간 미분과 시간 미분, 2차 미분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웨이브 이퀘이션 형태로 이 값이 이제 정확히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한다면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값 자체를 이제 피직스 로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로스의 스케일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앞에 K라는 실수항 하나를 더 곱해주고 있습니다. 또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 이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바운더리 데이터, 즉 이제 이 논문에서는 초기의 스냅샷들입니다. 초기 시간대의 스냅샷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이제 바운더리 로스만 맞추게 훈련을 합니다. 이 데이터 로스만 이제 최소화시키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개 타임 샘플에 대해서 이것을 수행을 했고, 총 10개의 스냅샷을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0만 트레이닝 스텝까지는 바운더리 로스만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타임 도메인 모델링과 같이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피직스 로스 텀들을 계속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선을 보시면은 이게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했을 때고, 요 주황색 선이 피직스 로스까지 추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 번째 스텝에서 보시면은 로스가 갑자기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피직스 로스가 더해진 순간이고요. 그 후로는 굉장히 천천히 감소하지만 전체적으로 로스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피직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감소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타임 스텝을 천천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더 추가되지만 이 로스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곧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호모지니어스한 벨로시티의 한계 소스 포인트를 사용을 한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가 지금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예제고요. 벨로시티는 2500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이어드 벨로시티의 한계 소스 포인트를 사용한 예제가 있습니다. 이 벨로시티 모델에서는 어, 레이어 인터페이스가 이제 그 예측이 잘 안 되는 이 뒤쪽 예제를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경향이 있어서 이 페이퍼에서는 벨로시티 모델을 스무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스 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풋으로도 소스 포인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좌표 이 2가지만 네트워크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마무시 모델의 일부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개의 소스 포인트에 대해서 모델링을 수행했고, 그중 20개는 테스트를 위해서 따로 제외를 시켜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무딩을 시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벨로시티 예제를 보시면 맨 위가 이제 그라운드 트러스라고 할 수 있는 FDM 모델링 결과입니다. 두 번째가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해서 훈련시킨 결과이고, 마지막이 피직스 로스까지 추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웨이브 프론트 모양은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갈수록 시간대가 더 멀어질수록 잘 맞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면은 그걸 더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벨로시티 모델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열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그 다음이 프레딕션, 아니 그 뉴럴 네트워크 프레딕션, 그 다음이 PINN 프레딕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나 이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한 경우에는 이 인터페이스에서의 모델링이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보시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디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 PINN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이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사파들이 제대로 이제 모델링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 피직스 로스를 나타낸 것을 보시면 이 피직스 로스가 거의 그 인터페이스 경계면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모시 모델 결과입니다. 이 마모시 모델의 경우에는 그 디퍼런스는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이 그라운드 트러스와 그 PI는 결과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반사파들이 제대로 모델링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 대해서는 총 80개의 소스 로케이션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고, 타이탄 GPU 한 대를 사용했을 때 약 1일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샷게더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니셜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고 있는데, 이 1차 웨이브 프론트는 굉장히 잘 모델링이 되고 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에 의한 반사파나 트랜스미션들이 잘 예측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그러한 해답들도 몇 가지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이제 지진 교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저도 이제 바운더리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는 그 보내주셨던 이렇게 점차 이제 뉴런의 개수가 증가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해봤고, 액티베이션을 렐로, 로스 펑션 MSE, 아담 옵티마이저에 배치 사이즈는 5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에폭은 총 50번 수행했고요. 러닝 레이트는 일단 지정하지 않고 아담 옵티마이저의 디폴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50번 에폭을 사용한 이유는 이 50번 에폭을 돌렸을 때가 저희는 에폭을 사용하고 이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스텝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사용한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비슷한 지점이 이 50번째 에폭이라서 이 50번째 에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어, 제가 바운더리 로스로 사용을 한 자료가 0.04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 정도까지를 제가 실제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0.8초, 0.08초 정도 갔을 때부터도 이렇게 웨이브 프론트 모양이 점차 뭉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타임 스텝을 진행해서 0.2초까지 확인해 보면은 이제 거의 웨이브 프론트들이 잘 나오지 않는 지점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더 많이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결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FDM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왼쪽에만 프리서피스 바운더리를 넣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반사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모델링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보고 싶어서 MSE가 아니라 MAE를 사용해서 어, 트레이닝을 수행해봤습니다. 이 MAE 같은 경우에는 이 로스가 이렇게 평평한 지점이 나오는데 이 로스 값이 이제 제가 혼자 했을 때 더 수렴이 되지 않고 이 노이즈 레벨에서 멈춰있던 그 로스 레벨과 거의 동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MSE에서는 이렇게 짧게 잠깐 하나의 폭 정도에서만 나오고 바로 떨어졌던 반면에 MA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오래 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 반복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었는데 동일하게 요 정도 한 세네 개의 폭에 대해서 이러한 구간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MA 결과와 MS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정도 수준에서는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MA 결과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기는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왼쪽 윗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찌그러져 보이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어, 이후 시간대에서도 웨이브 프론트 모양을 MSE보다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 위쪽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러한 형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E 결과랑 비교해보면 이쯤부터는 확실히 MA가 더 모양을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추가로 더 진행해도 이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조금 모델을 더 깊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제가 얻은 그림보다 더 웨이브 프론트를 뉴럴 네트워크만 사용을 했을 때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네트워크가 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실수로 그 로스 펑션을 저장을 안 해서 로스 펑션 그래프는 없는데 MSE를 사용했을 때보다 그 MAE처럼 요 구간이 조금 길게 나타났습니다. 네다섯 개의 폭 정도로 길게 나타났고 대신 이 로스 값 자체는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약 어, 10배 정도 더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전 결과보다 확실히 더
특히 이 바운더리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이전 결과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로스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웨이브 프론트 모양도 더 잘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MSE를 그냥 얕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 결과와 비교해봐도 지금의 결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대에서는 어, 이거는 이제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뭉개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셔도 뭔가 웨이브 프론트가 깔끔해지긴 하는데 예측은 잘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그 피직스 로스를 적용을 해보지는 못해서 추후로는 이제 피직스 로스를 넣어보는 거를 목표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